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강건우의 사원입니다. 오늘은 좀 현실적인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. 이제 제가 3차 병원에,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임상시험을 할 때가 많은데, 제 환자분이 그 임상시험에 해당이 되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거든요. 그 설명 드리고, 임상시험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주세요. 얘기를 하면은,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실 때가 많아요. 그리고 이제 저랑 오래 다니다 보니까 좀 친해지는 환자분이 있어서 왜 이렇게 고민을 하세요라고 물어봤더니 환자분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사실은 하기 싫대요. 무서운데 이걸 안 한다고 했을 때 교수님이 삐질까봐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임상시험을 안 한다고 하면 과연 교수님이 삐질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. 일단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요. 안 삐집니다. 당연하죠. 그 임상시험이 뭐 그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임상시험을 안 한다고 해서 교수들이 삐질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. 근데 어떻게 보면 제안을 그냥 하는 거예요. 이런 게 있는데 해보실래요? 라고 해서 안 하시면 그냥 우리가 원래 하던 표준 치료대로 하면 되는 거고 하신다고 하면 이제 거기 참여를 하면 되는 거라서 뭔가 이 관계 때문에 임상시험을 참여를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해야 되나? 이렇게 생각은 전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힘들었던 환자분은 뭐냐면요. 이 의견이 좀 일치가 돼야 돼요. 그러니까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해야 되는데 제일 난감한 게 한다고 했다가 그래서 이제 임상시험이 이제 등록이 됐는데 곧 마음이 바뀌어서 안 한다고 하는 거.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. 왜냐면 이제 어쨌든 임상시험이라는 거는 환자가 제가 할게요라고 해서 이제 등록이 되면은 그때부터 레코딩이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럼 이제 최종 결과 분석을 할 때는 그 환자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바로 안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한 명의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. 그럼 그냥 다른 환자 넣으면 안 돼요. 안 돼요. 이게 한번 공식 등록이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팔로우 로스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드랍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그 군에 들어가게 됩니다. 드랍아웃이 되면 우리가 보통 처음부터 임상시험을 몇 명을 할 거다라고 이제 명수가 정해져 있거든요. 100명, 뭐 2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드랍아웃률을 대략적으로 한 15%, 10%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한 100명을 등록을 했으면 15% 정도는 중간에서 이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빠졌다? 이거는 이제 분석에는 들어가게 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결과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. 정확하지 않은 결과. 그리고 드랍아웃률이 이렇게 높아버리게 되면은 임상시험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. 근데 뭐야, 100명이 임상시험을 했는데 30명이 안 했어? 그럼 70명 가지고 분석한 데이터를 과연 믿을 수 있는 데이터야? 이제 이런 신뢰도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임상시험 안 하는 거는 100% 오케이, 괜찮습니다만 빠른 시간에 임상시험을 했다 그랬다가 안 했다 한 거는 특히 정식 등록이 되는데 그 이후에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조금 참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. 근데 물론 임상시험 하다가 당연히 나랑 안 맞아서 하다가 안 된다 이거는 괜찮아요. 근데 이제 등록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안 한다 이게 조금 이제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.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면 교수님들이 이 사실 교수들은 알고 있거든요. 이 임상시험이 이 환자한테 100% 도움이 된다. 아닌데 이거 50%인데 이걸 알고 있어서 사실은 100% 도움이 되는 임상시험이 간혹 있어요.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미 우리가 효과를 다 알고 있는 약인데 지금 이 뭐 그 약에 임상 데이터가 없어서 연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형식상으로 이 약을 썼던 환자를 전량적으로 모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미 효과도 있는 약이고 100% 치료약을 받게 되고 더군다나 뭐 이런 검사 비용도 해주고 환자한테 나쁠 게 없는데 이런 임상시험들이 있거든요. 그런 임상시험들은 교수들이 얘기를 좀 은근히 해줍니다. 이거 해서 손해보는 게 절대 없어요. 라고. 근데 이제 50%씩 뭐 랜더마이즈드 컨트롤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작위 배정 연구의 경우에는 사실은 좀 교수 입장에서도 불안하긴 하죠. 어느 교수나 의사나 자기 환자가 좋아졌으면 하는데 혹시라도 내 환자가 그 플라시보에 대부분에 해당하는 거에 해당할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. 이제 그럴 때는 약간 말꼬리를 좀 이제 흐리실 때가 있어요. 네, 그런 경우가 있고요. 그래서 참 임상시험 관련해서는 저도 고민이 많은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드릴수록 이제 환자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려는 것 같고 제가 좀 바빠서 너무 환자가 많은 날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이제 연구 간호사님한테 나머지 설명을 부탁드린 날에는 이제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시간이 좀 되면은 이렇게 유튜브를 이용해가지고 임상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. 그러니까 뭐
A 영상 시험은 어떤 영상 시험입니다. 라고 이제 의사의 입장에서 환자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면 환자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다만 이렇게 임상시험을 설명하는 그 영상이 저희가 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윤리위원회에서 허락을 해줄지는 모르겠어요. 약간 이것도 좀 홍보의 일종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홍보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설명의 일종인데 이제 그 윤리위원회에서 원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대면으로 설명하던가 아니면 이제 서면상으로 설명하는 것만 좀 요구를 하고 있어서 약간 바뀐 이런 세태에 좀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그래서 다른 교수님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제 환자분들도 임상시험 안 한다 그래서 1도 삐지지 않으니까 너무 괴념치 마시고 아니면은 힘들다고 얘기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. 편하게 얘기하시면 그만큼 편하게 받아들여요.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